이해운 후보자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정말 열심히 이걸 파헤치고 있는데 네. 이해운 후보자 네. 거치기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보고 저는 계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은 어떤 원칙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까요? 국무위원. 네, 국무위원입니다. 네. 그죠? 뭐 처음에 이제 일하는 뭐 능력. 아니요,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수호 의지라고 헌정수호 생각합니다. 의지. 헌정수호 의지가 왜냐하면 비상기업이고 뭐고 고비고비마다 헌정을 지켜야 될 첫 번째 책무가 국무위원들한테 갑니다. 국무위원은 그래서 헌정수호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때 능력이겠죠. 봤으니까. 예. 능력인데 이 능력에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 네. 국정 방향성,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겁니다. 특히나 예산기획처 장관은 힘이 매우 센 자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예산기획처 장관 눈에 찍히면 국회의원 하기도 힘들 만큼 힘이 세요. 그래서 네. 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나라 미래 기획을 다 총괄하는 자리예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국정 철학 중요하죠. 국정 방향성을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는 예산과 재정 또 국가 운영에 대한 최고 전문가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원칙에 따라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께서 일단 이해운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면밀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국정 철학, 국정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국민 눈높이에서 또 대통령께서 쓸 수 있는지를 네. 국회에서 면밀히 검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정말 재정으로 또 국가 미래 또 예산으로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해 가야 하는데 네. 저는 우선은 첫 번째 헌정수호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헌정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는데요. 똑같이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버리고 모든 이익을 버리고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고 국경을 넘은 자와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바래서 원칙과 소신과 모든 걸 버리고 국경을 넘은 자는 국경을 넘었다는 행동은 같지만 네. 그 마음은 정반대에 있는 거죠.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버리고 국경을 넘은 자는 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익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과 달리 움직였다. 이거는 비겁하고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단순히 반성을 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은 이분은 당협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시겠지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대부분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윤석열 윤어게인에 대해서 목소리를 거의 안 냈어요. 대부분 윤석열 탄핵을 해야 한다 쪽으로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외 당협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이브 코리아 집회 나가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백분 토론 가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뿐만 아니라 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당원 교육까지 잡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장관 후보자 되자마자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싹 절연하고 잘못했습니다. 진정성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헌정수호 의지가 누구보다 강력하고 입증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국회에서 면밀하게 검증해서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국회에서 부정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검증 과정이 정말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이 뭐 뜨겁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하나하나 국민들이 지켜보는 그 네.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보기와 같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성 있게 네. 그렇네요. 이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이제 이 사안 현안에 대해서 잠깐 뭐 짚어봤고 네. 사실 지금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쿠팡 사태에 대해서 네네. 국회에서 상임위 연석회의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게 약간 좀 식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쿠팡 사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 네. 국민의 관심에서 좀 멀어질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새해 들어서. 네, 어떻게 사실 됩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근데 어떤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쿠팡 사건 얘기하기 전에 이것만 짧게 얘기하고 예. 우리 제주항공 이제 12.29 여객기 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터졌을 때는 와 했다가 그 이후에 우리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사고조사위원회 법 바꾸는데 12월 돼야 겨우 상임위 통과를 하는
한 1년 시간을 네. 너무나 힘들게 유가족들만 투쟁하는 시간이 갔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 시간이 지나도 함부로 잊지 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지 변화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쿠팡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좀 너무 화나죠. 너무 화나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자란 기업이 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특히나 미국의 외세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비겁하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잖아요. 너무나 나쁘죠. 근데 중요한 건 비난과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까까지 가야 되고 쿠팡 사태에 대해서도 이런 본질적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네. 기업은 공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쿠팡이라는 회사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혼자 네. 그냥 하는 플랫폼 회사가 아니에요. 이 플랫폼 회사에 정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소상공인들이 기대서 살고 있어요. 아 맞아요. 예, 이게 생계가 달려 있어요. 생계가 지금 마련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공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공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공적 관리가 가능해야 해요. 또 하나 좀 기업들이 살만하면 다 미국 가서 상장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인데 미국 기업인 척하고 다녀요. 이건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없네. 예 이거 보면은 범킴 뭐 이런 사람들이 절대 청문회 안 나오는 모습. 그다음에 로저스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 책상도 치고 뭐 국회 이제 권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을 미국 믿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자 막연한 4대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미국 힘에 믿고. 굴종해서 네. 미국 만만세하고 막연한 4대를 하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막연한 4대의 결과예요. 이것도 얼마나 미국에서 에헴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국회도 무시하고 네. 국민의 뜻도 무시하고. 자, 음흠.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막연한 4대를 하는 것은 국민을 받드는 것인가요? 국민을 무시하는 건가요? 네. 힘에 대한 막연한 비겁한 굴종 더 이상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가 힘이 있도록 또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고 더 번영하고 행복하고 존중감 느끼고 살게 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 역할을 현명하게 잘 하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외교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해 가야 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쿠팡 사태 이게 비단 정보 유출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네. 노동자들이 네. 목숨을 잃고 이런 상황들까지 어떻게 다 해결할 것이냐 네. 이거는 관심을 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야 될것 대통령님께서 같아요. 저는 너무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사실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도 저는 일개 국회의원에 불과하니 틀린 거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대통령께서는 또 수위 조절을 유연하게 잘하고 계세요. 민주주의 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딱 지금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대통령께서는 그걸 정말 수위 조절 잘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정말 책임 있게 유연하게 외교를 잘 풀고 가고 계시다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네. 잘할 때는 박수 쳐줍시다. 얼마나 잘하세요. 박수. 죄송해요. 이거 또 누가 또 뭐라 할라. 근데 잘하는 건 박수 쳐줘야지. 잘하는 사람도 재미가 나고 신이 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네. 우리가 지난해부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런 외교적으로 이제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오는 이런 상황까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고 이런 상황에도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중국에서 있어요. 외교를 네. 좀 하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이 나와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오히려 외교 성과 가려지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박정희 아스팟에서는 항상 이것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꼭 알아야 될 뉴스, 알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가 우리 잘하는 건 박수 쳐주고요. 못할 때는 바로 해야 된다고 자정기는 작동시키고요. 그러니까요. 이거에서의 주인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잘할 때는 박수 쳐주셔요. 잘할 때는 박수를 쳐주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보너스도 줘야지 박수로. 박수 보너스. 박수 보너스 줘야 된다.